했어요. 1조 9천억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일단 현금을 다 지급을 했었죠. 1,400달러씩 지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조 달러의 그 인프라 투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저기 공화당 내에서 의회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 향후 나올 건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한동안 좋은 흐름 나올 것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예상대로 최근에 며칠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당연히 좋은 흐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관련주 크루즈, 노르웨이 크루즈 또는 크루즈 카니발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행 관련주들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 접종이 조금 부진합니다. 백신 접종 내용이 좀 부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여행 관련주들이. 정부에서 지난해 백신을 확보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3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뭐 아무리 올라도 2% 이상의 물가가 오르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용인하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서 아직까지는 그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연준에서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요거는 이제 연준이 뭔가 꿍꿍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달러를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그 연준의 의지가 그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감소하더라도 저걸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거죠.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번에 막 1.5%를 돌파하면서 금리 발작이란 표현이 있었죠. 예, 금리 발작이 일어나면서 주가도 막 변동성이 일어났었고 나스닥이 3% 정도 막 급락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가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지금은 시장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1.8% 또는 1.9%까지 오르더라도 증시 변동성은 지난번처럼 금리 발작 수준처럼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당연히 금리 발작이라는 표현은 그냥 금리 용어입니다. 텐트럼 그래가지고 텐트럼 그래서 그냥 정상적인 용어지, 표현은 좀 발작이라는 표현이 적절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일반적인 용어니까 제가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JP모간 체이스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미국 경제의 호황은 2023년까지 계속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열린 FOMC 회의의 의사록이 밝혀졌는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한 조건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표현을 돼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 기준금리를 안 올리겠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달러를 널리 퍼뜨리겠다. 퍼뜨리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연준의 취지는 그겁니다. 달러 영향력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널리 퍼뜨릴수록,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많이 쓸수록 미국 입장에서 유리하죠.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그 철강석을 재련을 해서 철강을 만들고 또 철판을 만들고 그걸로 자동차를 조립해서
배에 싣고 미국까지 갖다 주면 걔들은 윤전기 돌려서 달러를 발행한 걸로 그냥 지불하면 끝이죠. 그걸 가지고 화폐 발행국이 얻는 효과를 시뇨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시뇨리지 효과 때문에 최대한 누리려고 이번 코로나19를 가지고 최대한 이용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어쨌든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중국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에 대해서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은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란이죠, 이란. 중동 국가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중동 대부분 어때요? 근데 유목민들이 아직도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나 이러면 그 부족 연맹들이 저거 하고 있는 거죠. 부족 연맹이 아직도 수준이 정근대적인 그런 상황이죠, 현재도. 그런데 이란은 아니죠. 중동 국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란입니다. 이란은 날씨도 덥지도 않아요. 약간 고지대여서 1년 평균 기온이 20도인가 그러기도 하고요. 한때 과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던 거대한 그런 저력을 가진 이란에서 어느 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 달러가 아니더라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위안화도 받을 수 있고 엔화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시가 2000년도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란을 악의 축으로 몰아버리면서 강한 핍박을 시작을 했죠. 어쨌든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면 미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어느 날 우린 달러 필요 없어. 모든 화폐를 다 받아서 원유를 수출할 거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도 그냥 초토화 시켜버렸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면 미국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이 최근 들어서 디지털 위안화를 아프리카에 널리 뿌리려고 그러고 예전에 미국이 이제 좀 저 국가들을 원조하면서 작은 좀 못 사는 나라들을 원조하면서 영양가를 잘 살게 해주고 뭐 이런 정책을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디지털 위안화까지 사용하게 한다는 거야. 디지털 위안화 자체는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는데 중국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국 너희들이 문제라고 안 하죠.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유린, 그다음에 파륜궁, 그 장기 적출, 홍콩 인권 탄압, 뭐 일국 양제를 허용하지 않는 중국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막 이런 식의 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쿼드라 그러죠.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이렇게 합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달러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연준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테이퍼링은 늦게 하겠다는 거야. 늦게. 왜? 달러를 널리 영향력을 확장할 때까지는 최대한 늦게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닝 시즌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연준 의사록에 좀 우리는 테이퍼링도 늦게 저거 시작을 하고 양적 완화 정책도 계속 유지하고 금리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니까 그냥 증시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도 금리 인상 결정은 노동시장 상황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그냥 좀 장기간 기다리겠다. 이 모든 것을 FOMCA 모든 위원들도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연준이 2% 이상의 고물가를 장기간 용인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달러를 널리 쓰일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2023년까지도 안 올릴 수 있다라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에 대해서 금리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증시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어때요? 경기가 좋은 거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의 실적이 증가될 것이고 기업의 실적이 증가되면 주가는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에는 주식을 매수할 조정이라는 거죠. 겁먹을 조정이 아니고. 그럼 그게 언제냐? 2023년까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2년 이상은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식하기 참 좋을 때다. 뭐 이런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아스트로제네카가 저게 좀 혈전이 생겨서 사망자도 나오고 뭐 이런 것에 이제 그 영국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아스트로제네카의 그 접종을 좀 보류하는 일단은 중지하는 그런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 2천만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제 백신을 2천만에 투여를 했는데 그 중에 79건의 혈전이 생겼고 그 중에 19명이 사망을 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크지 않죠. 2천만 명이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19명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로제네카 외에는 제대로 확보한 백신이 없잖아요. 화이자 조금 지급하는 거 외에는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너무 늦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 비율입니다. 이제 미국인데, 미국 통계인데, 미국은 보시면, 자, 우리 주별로 나왔는데 볼까요? 여기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가 한 19%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뉴욕주가 좀 많아요. 뉴욕주도 한 23% 정도 되고 뉴욕주를 둘러싸고 있는 유저지가 한 2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라든지 19%, 그 다음에 텍사스주 18%,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은 한 22%나 23%도 완전 접종을 끝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6월 달까지는 최소 전 국민의 50% 이상을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서 50%를 완전 접종을 완료를 하면 그 집단 면역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집단 면역 체제가 이루어지면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거죠. 늘어나지 않고. 그게 6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속도가 제가 학원 강의할 때는 수강생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2월 달부터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3% 5%대부터 추적을 했어요. 근데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완전 접종 비율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세계 국가별 백신 완전 접종 순인데 이스라엘이 56%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19%,
자, 이스라엘이 56% 정도 되고, 미국이 19%, 그 다음에 영국이 9%, 터키가 8%, 덴마크 7%, 스위스 7%, 이탈리아 6%, 독일 5%, 노르웨이 5%, 프랑스 4.9% 이렇게 해서 쭉 저기 완전 접종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쉽지만 조금 늦어져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백신 여건이라고 하죠. 백신 여건이라고 해서 백신을 완전 접종을 끝낸 사람들한테만 여건이 발급되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하반기까지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쟁력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신을 1회 접종한 사람 비율이에요. 1회 접종. 백신은 2번 접종을 해야 되죠. 2번 접종해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접종한 사람이니까 영국은 처음부터 아예 한 명씩 일단 다 맞게끔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완전 접종 비율은 영국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1회 접종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걸로 봐서 영국도 조만간에 다 순식간에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주간 시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는 중간에 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는 매수해서 수익 중인 종목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까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에 이제 종목 진단이 가능하냐, 이 부분은 조금 일단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애초에 유튜브는 이제 무작위니까 그게 뭐 불가능할 거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거는 못하게 하니까 종목 상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의 질의응답은 충분히 얼마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명을 언급하지 않고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향후 어떠냐 또는 제약 바이오주가 어떠냐, 제약 바이오주 좀 구체적으로 그죠?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셀트리온에 대한 질문이거나 이렇게 답변을 요령껏 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백신 완전 접종 비율, 국가별 비율이죠. 요거 이제 미국이죠. 요거 미국. 요거 칠레.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해서 터키. 요런 나라들 등등등등. 뭐 접종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는 개인들이 끌어올렸어요. 개인이. 이 당시에 외인과 기관은 계속 순매도 중이었어요. 이 끌어올릴 때. 이 당시에 투자자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개인들 힘으로 끌어올렸는데 지금 하락도 외국인도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었고, 물론 최근에는 뭐 4월 들어서는 순매수 중이었지만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매도였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많이 안 된 이유는 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코스닥은 변동성이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컸죠.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1월달 이후로 한 2월달부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장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학원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수익이 뭐 상당히 너무 좋고, 그 다음에 1월, 2월 달까지도 상당히 좋았어요. 3월 달에는 조금 주춤했죠. 근데 이제 주식 공부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상승장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주식 투자고, 그 다음에 조정장에 제자리에서 손절해서 현금 확보해서 조정 반등장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투자고, 그 다음에 행보할 때 때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걸 배우는 것 또한 공부고요. 뭐 계속 상승장만 오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죠. 상승, 하락, 행보 이게 순서 없이 막 부작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락장에는 현금 비중을 빨리 늘리고 나서 반등장을 기다려야 되고, 반등장은 최저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상승장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뭐 이런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뭐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김용우 대표 TV 유튜브 영상에서 전설의 라이언 일병과학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기법, 조정장에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샷 원길 추가 매수 기법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하락하다가 행보 중에 반등할 때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기법,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비법인데 유튜브에 알려줘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비법이 아닌 게 돼 버렸죠. 비법이 아닌 게 돼 버렸는데 원래는 제가 비법이었어요. 그걸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왜 그러냐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할 때는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쫓아 사다가 조정장에는 막 손실이 엄청 커지는데 손절도 못하고 쩔쩔매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운영 리딩하는 곳 그런 것도 있죠. 거기서 제가 그냥 공개를 했어요. 공개해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원샷 원키 추가 매수 기법하고 전설의 라이언 일병과 기법은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도 났더라고요. 신문 기자도 전설의 라이언 일병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제 저기 유튜브를 봤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기사가 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라이언 일병과학기는 제가 이름 지은 겁니다. 자, 뉴욕 증시가 상승 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겠죠. 더군다나 연기금이 순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한다고 했으니 더더욱 그럴 겁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어때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 중이죠. 4월달 들어서 계속 순매수 중인데, 물론 지난 금요일은 소폭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은 그냥 간단합니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이머징 국가 주식도 사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이머징 국가 주식도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좋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자금도 우리나라 증시를 사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은 주로 환율에 베팅을 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한 차익이 예상되니까 이머징 국가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한차 손이 예상돼서 이머징 국가 주식에 순매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냥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연기금 연일 순매도 중이었는데 9일날 결정 났죠. 9일날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기로 했어요. 이제 순매도는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해서 주식 비중을 조절해서 순매도는 이제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연기금을 어떤 식으로 자산 운용을 하냐면, 투자금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이게 주식이고 이게 부동산이고 이게 채권이고 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주식 비율을 매년 12월 달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얘가 22.2%인가 그랬어요. 근데 올해 연말까지
15.8% 이걸 15.8%의 주식 비율로 맞춘다 그래서 이걸 계속 순매도 중이었는데 그 정치권에서 그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청와대 그 게시판에 글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해라.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독립적으로 놔둬야 됩니다. 연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걸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놔두고 알아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뭘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순매도를 비율 조절을 좀 늘려서 순매도를 멈추기로 했어요. 이것도 주식하는 우리로서는 긍정적이죠.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예, 긍정적입니다. 연기금 독립성은 다음 문제고 어쨌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 증시가 내려갈 확률보다는 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많겠죠. 여러 가지 이런 시향들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 이거는 이제 연기금이 1월 달부터 얼마나 팔았냐 뭐 이런 건데 여기 쭉 나와 있지만 그 시가총액 순서에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이런 연기금처럼 큰 자금들은 뭐 LG화학이 매출이 또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더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코스피 100 종목을 비율대로 그냥 쫙 사버리는 거야. 쫙 사서 주가가 오르면 주식 비중이 커질 거 아니에요. 채권은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주가가 내려. 그러면 주식이 저절로 주식 비중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사서 비중을 늘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 개인들처럼 뭐 LG화학이 우량한 쪽 앞으로 뭐 네이버가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더 많이 사고 이런 거 그렇게 따지면서 안 해요. 그래도 똑같아. 예, 실적이 좋은 종목이 있으면 나쁜 종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100 종목을 비율대로 그냥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매수하지 않아요. 그냥 이머징 국가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사는 거야. 유동성이 굉장히 좀 원활한 언제든지 달러로 바꿔갈 수 있는 황금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코스피 100 또는 200 종목 안에 든 종목 중에 유동성이 좋은 종목 위주로 세팅해 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 쫙 사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비율대로 쫙 팔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막 100종목에 일일이 숫자 입력하고 이렇게 안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연기금 순매도가 멈추고 순매수로 돌아설 거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순매도가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했다면 멈추고 순매수를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해서 앞으로 향후 대형주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죠. 5월 3일자로 해제되는데 요거 잠깐 얘기하거든요. 공매도는 원래는 이제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공가족 장사꾼이 원래 1월 달에좀 되면 추우니까 옛날엔 공가족을 방한용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공가족을 1월 달에는 많이 필요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우니까 또한 사냥꾼들이 활동을 적게 하잖아. 그래서 공급은 작고 수요는 커지면서 이제 곰 가죽 값이 비쌌겠죠. 그런데 어떤 장사꾼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요? 4월 달 정도 되면 그 곰가죽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시작하니까 곰가죽도 점점 많이 공급도 늘어날 거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필요로 한 사람도 줄어들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그 공가죽 장사꾼한테 좀 빌려줘 공가죽을. 그래서 빌려서 팔았어. 그리고 4월 달에 싼 값에 사서 갚은 거죠. 이제 그게 공매도의 유래라고 합니다. 공매도 유래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죠.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그 공매도를 쳐놓고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하락할 종목에 그 공매도를 치는 거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공매도를 치는 거지, 공매도를 쳐놓고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또한 순기능도 많죠. 공매도가 없으면 세력들이 주가를 끝없이 끌어올려서 오버슈팅이 많이 나오면 그걸 쫓아 추격 매수한 개인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거에 공매도가 있으면 그게 오버슈팅을 막는 순기능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격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매도가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해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만 1년 내내 1년 넘도록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거는 옳은 정책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될 건데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과연 이게 과연 거기 조정이 나올 것이냐. 원래는 저는 이제 한 4월 20일쯤 되면 공매도를 앞두고 조정장이 거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백신 접종도 늘어나고 있죠. 연기금 순매수로 전환되고, 그러면 조정장이 예상보다 적거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조정장이 나와도 무서울 건 없죠. 우리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또 예상하고 있고 겁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예상보다 적게 일회성으로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확률도 높아요. 자, 우리나라 백신인데 이 뉴스는 좀 속상한 뉴스입니다. 화이자에서 백신을 더 사면 더 많이 조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테슬라를 저는 작년 중순쯤에 테슬라를 굉장히 추천을 해서 우리 학원 수강생들은 테슬라를 다 보유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그래서 다 막 100% 정도 수익이었다가 지금 조정장 나와서 한 60-7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거고요, 테슬라를. 근데 이제 아담 조나스라고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1년 전에는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막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테슬라 주식이 없을 경우이다. 테슬라를 없으면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된다는 거죠. 테슬라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만큼 세상은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리가 좀 좋아 보이죠.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받고 저점을 높이고 있죠. 잠깐만요. 예,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는 올해도 나올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조만간 얼마 있으면 라스베가스에서 택시를 운행도 할 예정인가 봐요.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테슬라 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율자동차 관련돼서 최고의 저걸 검증받는 거니까 그것 또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죠. 미국은 이제 딜리버리라 그래서 인도 시점을 매출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인불기 실적이 시장에서는 16만 대 또 17만 대 예상했는데 18만 4,800대나 했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거는 모델 S와 X가
생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온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어요. 그 시장에서는 올해 작년에 이제 50만 대 판매를 했었는 딜리버리를 했었는데 올해 80만 대에서 85만 대 정도까지 딜리버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100만 대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예, 한상윤님, 예,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주, 이제 일요일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 방송 할 거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 시황 요약하고, 주간 전망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종목 추천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게리 블랙이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의 그 맹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샀다 그래서 뭐 팔고 나갔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칩 쇼티지라든지 그 다음에 정전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공장 가동을 멈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딜리버리가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8만 4천 대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냥 뭐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전망이 너무 틀렸다는 거지. 테슬라를 너무 가소평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로이 테슬라 이 사람이 이제 역시 테슬라 목표치를 16만 5천 대였는데 굉장히 좋은 으로 나왔었고 향후 제가 이제 재밌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테슬라 은하철도 999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밌으라고 한 거고요. 향후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살 수 있나요? 테슬라 사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사면 돼요? 살 수 있는 양의 절반만 사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양을 1,000만 원 살 수 있으면 500만 원만, 2,000만 원 살 수 있으면 1,000만 원만 우선 사. 그리고 기다려. 얘가 이대로 만약에 조정장에 나와서 하락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0% 되면 나머지를 다 사버리는 거야. 근데 내려오지 않고 이대로 상승을 해버려.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가 대비 플러스 30% 상승한 자리에서 나머지를 다 사는. 요건 제가 이제 개발한 매매 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매수 가능한 자리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크엑스라 그래서 우주 탐사를 80% 비중으로 한 ETF도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추천할 때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다 편입을 한 거죠.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 회사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상장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편입을 해서 좋은 흐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미래는 우주 탐사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매주 60개씩 스타링크라 해서 매주 60개씩 저걸 쏴요. 그 위성을 60개씩 쌉니다. 스타링크. 왜 그러냐면 스타링크가 뭐냐면 지구를 12,000개 통신 위성으로 둘러싸서 사각지대 없이 초고성능의 인터넷을 서비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매주 60개씩 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상장되면 요것도 관심입니다. 요게 스타링크 그림이에요. 여기 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게 스타링크 그림입니다. ETF다 보니까 추가 비용 0.75% 정도 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가를 전망을 한번 해보면 정리를 하자면 경기부양책 1인당 1,400달러씩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600만 원씩 쌌잖아요. 그게 이제 매출로 돌아오고 소비 지출로 더 드러나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요건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은 요것 또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미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뜻이잖아요. 활동을 왕성하게 할 거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인 ISM 지수가 64.7로 이게 50보다 높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6.7로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ADP 고용 보고서는 15만 명 이상 증가되면 굉장히 긍정적인데 91만 6천 명씩 증가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게. 그러니까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도 6.2%에서 6.0%로 감소를 한 거죠. 거기다 이제 연기금이 순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될 거고 외국인이 또한 순매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뉴욕 증시도 좋은 흐름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한동안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이제 공매도 해제죠. 5월 3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영향이 있으면 좀 조정이 나온다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조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뭐 상당히 잘 맞았어요. 시향은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시향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시향 전문가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 2월 29일인가 그 영상에 보면 나스닥 급락도 제가 예상을 했었고요. 작년에 3월 18일자는 역사적인 급락에 이어서 역사적인 V자 반등도 저 혼자 유일하게 주장을 했던 영상도 있어요. V자 반등 제가 영상 주장을 했어요. 시장은 다 뭐 나이키 반등이 어떻고 뭐 L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시향은 많죠. 그 다음에 시향을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향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당연히 일기예보를 보고 나가야죠. 폭풍이 오는지 태풍이 오는지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분지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향을 챙겨보고 전망을 하면 훨씬 수익률이 커질 수 있죠. 이거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면 말 그대로 도박이거나 또는 앵벌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라이브 방송 할 텐데 꼭 챙겨 보셔서 일기예보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도 종목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으시면 항상 언제든지 저희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말씀 또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직은 질문은 없어요. 대표님 화이팅 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계속 챙겨볼게요. 이렇게 두 분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죠?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거 하신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 없으시니까 뭐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자료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올려드린 거 삼성 SDI 브랜드화 그래서
그 관련 유튜브 영상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그러시면 저는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